나 집 안 들어갈래. 지난주 따뜻해진 날씨에 딸과 함께 나들이를 갔다가 들은 말입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20분 동안 서 있는 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집이 이 아이에게는 감옥이구나. 요즘 젊은 세대 10명 중 7명이 부모와의 대화를 피한다고 합니다. 카페에서는 혼자 앉아 있고 집에서는 방문을 잠그고. 구리사는 이덕희님은 42년 동안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정작 딸은 그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왜 사랑으로 했던 말들이 이렇게 깊은 상처가 되었을까요? 오늘 주인공 이덕희님은 말합니다. 만약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딸에게 다르게 말했을 거라고. 자녀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했던 말들이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렸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2024년 통계 자료를 보면 부모 자녀 갈등의 78%가 잘못된 소통 방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랑한다고 했던 말이 상처가 된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나눌 이야기 중 특히 세 번째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모르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를 다룰 예정이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가정의 희망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덕희님이 겪은 진짜 이야기를 통해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벽을 허무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올해 68세 되는 이덕희라고 합니다. 저는 26살에 홀로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갔고 갓 태어난 아이와 저만 남게 되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서 공사장에 배달하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에는 아이가 잠든 틈에 재봉틀을 돌렸어요.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날 때도 있었지만 딸만 보면 힘이 났습니다. 우리 수정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지 라는 마음 하나로 버텼거든요.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도 보내고 옷도 예쁘게 입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22년을 보냈습니다. 수정이는 좋은 대학을 나와 직장도 구했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했죠. 저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이만큼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딸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뜸해지고 집에도 잘 안 오더라고요. 명절에 와서도 빨리 가려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시댁 이야기를 하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화가 났어요. 시집살이가 뭐 그리 힘들다고. 저는 혼자서 애까지 키우며 살았는데 말이에요. 수정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소리를 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순간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딸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그 이후로 딸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전화해도 급하게 끊고 집에 오라고 해도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몇 달 후 딸과 큰 싸움을 했어요. 제가 또 그 말을 했거든요. 내가 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고요.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만 얘기해요. 제가 고마워해야 한다는 식으로만 말씀하시고요. 저도 힘들 때가 있는데 엄마한테는 그런 얘기 못 하겠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이 딸에게는 부담이었다는 거요. 고생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딸은 죄책감을 느꼈을 거예요. 자신 때문에 엄마가 고생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을 텐데요. 저는 딸을 사랑해서 한 말이었지만 딸에게는 감정적인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희생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딸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딸이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주변에서 손자 소식을 묻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동네 아주머니는 수정이 애는 언제 생기냐고 물었고, 교회 권사님은 빨리 손자 보고 싶겠다며 웃으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부부니까 계획이 있겠거니 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제 또래 친구들은 벌써 손주를 안고 다니는데 저만 빈손인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딸이 집에 왔을 때 참지 못하고 말이 나왔습니다. 수정아, 너네 애는 안 낳니? 엄마가 손자 얼굴 보고 죽어야 하는 거 아니야. 딸이 잠깐 표정이 굳어지더니 아직 계획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는데 저는 그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만날 때마다 저는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다른 집 애들은 다 낳는데 너희만 왜 안 낳니? 나이 들면 낳기 힘들어진다. 빨리 낳아야 한다.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했죠. 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집에 오는 빈도도 더 줄었습니다. 3년째 되던 어느 봄날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말수가 적던 사위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인가 싶었죠. 사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저희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벌써 2년째인데 잘 안 되네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위는 계속 말했습니다. 수정이가 매달 검사받고 주사도 맞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어머니께서 아이 얘기를 하실 때마다 수정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딸이 병원을 다닌다는 것도 모르고 매달 검사를 받는다는 것도 모르고 제가 무심코 던진 말들이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니 딸이 집에 올 때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밥도 잘 안 먹고 예전처럼 웃지도 않았죠. 저는 그런 딸을 보면서도 애 낳을 생각은 안 하고 무슨 걱정이 그리 많냐고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정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몰랐다. 딸은 한참 울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도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매달 병원 가는 것도 힘들고 주변에서 계속 아이 얘기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관심이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딸에게는 아픔을 헤집는 것이었다는 거요. 딸이 원해서 아이를 안 갖는 게 아니라 간절히 원하는데도 안 되니까 더 아팠을 텐데요. 저는 딸의 상황은 전혀 알려고 하지 않고 제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재촉했던 거예요. 손자를 보고 싶은 제 마음만 앞서서 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들뜨기 시작했어요. 딸이 올 생각에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잘하지 않던 전도 부쳐두고 나물도 여러 가지 무쳐놓았죠. 그런데 딸은 점점 명절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추석 때는 시댁에서 늦게 끝날 것 같다 하며 저녁 늦게 왔다가 금방 갔고 설날에는 아예 하루만 있다가 갈게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몇 번 없는 명절인데 가족끼리 오손도손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집 딸들은 친정에서 며칠씩 머물면서 엄마 도와주고 하는데 우리 딸만 그렇게 바쁜가 싶었어요. 어느 추석 때였어요. 딸이 오후 늦게 와서는 엄마, 내일 일찍 가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명절 음식을 며칠 동안 준비해놨는데 하루 만에 가겠다니요. 수정아, 그래도 가족인데 안 오면 되니? 엄마가 혼자 사는 거 알면서 명절에도 이렇게 대충 오고 가고 그러면 어떡해? 딸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도 피곤해요. 시댁에서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하고 여기 와서도 또 일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그럼 친정은 남의 집이냐? 여기서 일하는 게 그렇게 싫어. 다른 딸들은 친정 와서 엄마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때 딸의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엄마는 왜 맘 다른 딸들과 비교해요? 저는 저인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이후 설날이 왔을 때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딸은 오전에 와서 점심만 먹고 가려고 했고 저는 억지로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설날인데 이렇게 후딱 가면 되니 옆집 어른들이 뭐라고 하겠어.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난 명절이 무서워요. 시댁에서는 며느리 노릇하느라 힘들고 친정에 와서는 엄마가 섭섭해 하시니까 어디서도 편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이 명절을 무서워한다고 하니까요. 저는 딸이 와주기를 바랐을 뿐인데 딸에게는 그것도 부담이었던 거죠. 생각해보니 딸은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시누이들과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큰아버지, 작은아버니, 댁까지 인사 다니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와서는 또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딸의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제 외로움과 서운함만 앞세웠던 거예요. 다른 집 딸들은 어떻다더라.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말로 딸을 올가매고 있었던 거죠. 명절이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딸에게는 의무와 부담만 주는 날이 돼버렸어요. 저는 딸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한 말들이었지만 딸은 점점 저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딸은 명절에도 짧게 인사만 하고 가기 시작했어요. 전화로 엄마 명절 잘 보내세요 라고만 하고 직접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명절 음식을 해놓고 기다렸지만 딸은 오지 않았어요. 딸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저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전화해도 바쁘다며 금방 끊고 집에 오라고 해도 핑계만 대며 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운함과 외로움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왔을 때였어요. 반가운 마음도 잠깐 또 금방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쌓인 서운함을 모두 쏟아냈어요. 수정아,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기나 해. 친구들은 딸하고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쇼핑도 다니는데 엄마는 혼자만 이렇게 지내고 있어. 딸이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다른 집 딸들 보면 엄마한테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용돈도 갖다 드리고 그러던데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니? 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까지 참았던 모든 말들이 한꺼번에 나왔거든요. 엄마 죽고 나면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해. 나중에 엄마 무덤 앞에서 울어봤자 소용없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놀란 듯한, 아니 상처받은 듯한 눈빛이었죠. 딸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더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엄마 말 끝까지 들어봐. 저는 딸을 붙잡으려 했어요. 딸이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딸에게 했던 말들을 되짚어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후련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웠죠. 그 이후로 딸과의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제가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지났지만 딸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한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죽고 나면 후회한다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협박이었어요. 딸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했던 거죠. 생각해보니 저는 딸이 잘못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말들로 딸을 압박했던 거예요.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얼마나 무거웠을까 싶었어요. 자신이 엄마를 잘 모시지 못하면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라는 부담감, 그런 감정들이 딸을 짓눌렀을 거예요.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와 이야기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도 딸과 멀어진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런 말 많이 했지. 죽는다는 말로 애들 붙잡으려고 했어. 그런데 그게 애들한테는 독이더라고. 할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야 제가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게 됐어요.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한 말이었지만 딸에게는 감정적인 짐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딸을 붙잡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지만 오히려 딸을 더 멀리 밀어낸 셈이었어요. 죽음이라는 무거운 말로 딸을 압박하니까 딸은 저와 있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된 거였죠. 딸과 연락이 끊어진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조용히 앉아서 생각했어요. 지난 22년 동안 딸에게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니 사랑한다고 했던 모든 말들이 상처였더라고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애는 안 낳니? 그래도 가족인데 와야지. 엄마 죽고 나면 후회하지 마. 이 모든 말들이 제 마음에서는 사랑이었지만 딸에게는 무거운 짐이었던 거죠. 저는 그동안 제가 옳다고만 믿고 살았어요. 엄마니까 할 수 있는 말이고 딸이니까 들어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죠. 고생해서 키운 자식이니까 당연히 고마워해야 하고 가족이니까 명절에는 와야 하고 나이 들면 아이 낳기 어려우니까 빨리 낳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딸도 나름대로 힘든 일들이 있었고 고민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건 전혀 듣지 않았어요. 제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제 마음대로만 말했던 거죠. 어느 날 우연히 동네에서 딸을 봤어요. 멀리서 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죠. 그때 딸의 얼굴이 정말 밝더라고요. 저와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와 있는 게 힘들었던 거구나. 제가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이 서툴러서 그랬던 거구나. 저는 딸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했던 모든 말들이 사실은 제 욕심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손자를 보고 싶은 제 마음, 외롭지 않고 싶은 제 마음, 인정받고 싶은 제 마음. 딸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제 마음만 앞세웠던 거죠. 만약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수정아, 너만 행복하면 돼. 엄마는 내가 웃는 모습만 봐도 충분해. 아이가 갖고 싶으면 함께 기다려주고 명절에 오기 힘들면 괜찮다. 건강하기만 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딸이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하면 괜찮아. 천천히 적응해라고 위로해주고 직장 일이 바쁘다고 하면 몸 조심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 기준을 강요하지 말고 딸의 속도에 맞춰주고 싶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어요. 지금이라도 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이 너를 아프게 해서 미안해.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해도 그 말을 듣는 아이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였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이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말의 온도부터 바꾸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차가운 말 100마디보다 소중합니다. 이덕희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하는데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은 조건을 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주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 감사를 받으려 하고 인정을 받으려 하는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일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은 언제든 통하니까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자녀에게 전화할 때는 잘 지내냐? 는 안부만 물어보세요. 조건 없는 관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에게도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덕희님이 딸과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회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부모와 자녀가 따뜻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